내 몸 사용법으로 내 몸은 내가 지키자. 팔을 위로 올리거나 팔을 이렇게 돌리고 나서부터 오히려 어깨가 너무 아프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내가 오히려 오십견인가? 회전근개 파열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분이 안 가신다고요? 오늘은 이 영상 하나로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법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팔을 올리는 동작을 하시다가 뚝 소리와 함께 어깨가 너무 아픈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 오십견인가? 회전근개 파열인가?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 팔이 안 올라간다고 해서 오십견이고 팔이 안 올라간다 해서 회전근개 파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밤에 아프냐 안 아프냐의 유무 차이인데요. 왜냐하면 이 유착성 관절낭염, 즉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이 염증 물질이 활발해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보통 3개월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동안에 내가 통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이 오십견이냐 회전근개 파열이냐로 볼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또한 다친 지 별로 안 됐을 때는 아무래도 밤에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지만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은 통증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바로 팔을 누군가의 보조에 의해서 이렇게 끝까지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회전근개라는 근육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이 회전근개 근육들이 힘이 빠져서 팔을 들어 올리지를 못하는 반면에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이 유착성 관절낭염, 즉 이 관절과 근육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다 굳어지면서 통증과 함께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거라서 이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보조에 의해서 내가 팔을 쭉 올릴 수 있다.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이고 오십견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걸리는 느낌과 통증이 너무 심해서 더 못 올라간다면 오십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셨을 때 어떠신가요? 나는 아직 오십견인지 회전근개 파열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회전근개 파열과 관련된 검사 방법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십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링크를 올려둘 테니까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검사들을 통해서 내가 회전근개 파열인 건 알겠고 회전근개 파열이면 그럼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서 6개월 동안 내가 적극적으로 재활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해야 되는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수술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적으로 파열이 있고 내가 수술을 하시기 싫어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 수술만큼이나 효과가 있다는 다양한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먼저 좀 진행해 보시는 게 좋고, 나이가 많고 증상이 없으며 완전한 회전근개 파열임에도 불구하고 회전근개가 찢어진 분들 또한 수술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수술과 같은 효과를 75% 정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수술 말고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원하신다면 재활 운동을 꼭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동작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이 회전근개 운동을 할 건데 회전근개 파열 자체가 근육 자체들의 문제인 건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주변 근육들, 이 어깨 근육들, 주변 근육들을 활성화시키는 걸 먼저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물병 또는 아령, 낮은 무게의 아령부터 먼저 준비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높은 무게를 바로 해버리면 회전근개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삼각근이라고 불리는 큰 근육들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동작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먼저 하기 위해서 이 물병을 먼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손을 이 바지 주머니 있는 데부터 살짝 이렇게 벌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어깨 으쓱을 해줄 거예요. 여기 이 부위와 이 귀가 만난다고 생각하시고 어깨를 으쓱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이 주변 승모근 근육들과
여기 회전근개 근육들이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같이 좀 사용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동작을 바꿔서 해줄 건데, 이걸 먼저 해주는 이유는 이 주변 근육들을 먼저 활성화를 시켜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속 근육들을 같이 좀 써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귀와 같이 만나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여기와 여기와 이렇게 천천히 옵니다. 아까는 속도 제한이 없이 쭉쭉 올려줬다면 지금은 천천히 이 근육들이 움직이는 걸 느끼면서 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귀와 만난다는 걸 가긴 가는데, 아까는 이렇게 으쓱으쓱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천천히 얘를 올려주는 속도를 천천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동작은 이 세라밴드라고 불리는 이 라텍스 밴드를 이용해서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상태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손을 잡고, 이 상태에서 문고리에 이렇게 걸어둔 다음에 문고리에 있는 게 풀릴 수 있으니까 한 바퀴 돌고, 그 상태에서 잡은 상태에서 내 어깨 근육들이 사용하게끔 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빠르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지그시 이 팔꿈치가 여기 이 등 근육들과 같이 스쳐간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팔 근육이 이 등과 함께 쭉 잡아 당기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 부위에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이쪽 부위에.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티는 동작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놔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동작을 반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작도 이 밴드를 이용해서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상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동작들이 아무래도 이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이라서, 이 위로 올리는 동작을 같이 보조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해드려요. 이 상태에서 조금 내가 어느 정도 얘 문고리 힘으로 인해서 내가 얘가 버틸 수 있을 만큼 잡아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팔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많이 올리지 않는 이유는 이 상태에서 이 주변 근육들을 먼저 좀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들 먼저 쓰는 거에 일단은 초점을 맞춰주시고 하셔야 되고, 이 동작을 하면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여기 이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승모근을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얘가 주된 역할을 해서, 이 힘으로 올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올라가냐면 어깨를 이렇게 나중에 올리셔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잡은 상태에서 위로 천천히 올려주되, 이 근육이 아니라 여기 그리고 이 등 근육들을 사용해서 올라가게끔 해주셔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유지하는 거를 진행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10초 유지해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주시고 다시 올린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면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해당 동작들을 할 때는 한 세트당 10번씩 3세트를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하시면서 자세들을 어느 정도 주의하면서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동작 같은 경우에는 속도와 관련돼서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어깨를 이렇게 으쓱으쓱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주변 근육들을 수축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셔야 되고, 해당 동작들을 할 때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 이 큰 근육들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 확인해 주면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하지 마시고 천천히 주변 근육들이 스위치가 사용하지 않던 근육들이 다시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두 번째 동작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얘가 오히려 이렇게 뒤로 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면 오히려 근육들이 더 많이 쓰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 동작들은 주의하시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전근개 파열은 팔을 누군가의 보조에 의해서 들 수 있는 게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들을 할 때 회전근개라는 근육들이 사용을 하는데, 이 회전근개에 문제가 생겨서 이 질환들이 생겼기 때문에 특히 이 팔을 들어 올릴 때 팔이 잘 안 올라가고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통증보다는 이 근육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이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십견과 비교해서 회전근개 파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 이 뒷짐지기 자세가 안 되는데,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이렇게 이 자세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릴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보조에 의해서는 떨어뜨릴 수 있는 게 회전근개 파열의 특징입니다. 이 회전근개 파열은 치료하는 방법이 회전근개 자체에 얼마나 문제가 생겼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될 게, 내가 얼마나 많이 찢어졌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이거를 근데 우리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초음파 검사라든지 MRI를 통해서 이 회전근개 파열이 얼마나 됐는지를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내가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좀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회전근개 파열을 검사하면서 핵심은 아무래도 내가 팔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검사는 어떻게 할 거냐면, 팔을 이렇게 들어준 상태에서 내가 이 팔꿈치랑 이 각도가 어느 정도 내 옆구리에서 살짝 이렇게 들어준 상태에서 이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앞으로 살짝 숙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어깨, 이 팔 근육들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동작을 하는 거고, 옆에서 보여드리면 팔을 든 상태에서 같이 숙여줍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팔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면 이 근육들을, 이 자세를 유지를 못 시켜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이, 이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검사는 꼭 3번 정도 진행해 주시고, 시간은 20초 정도 진행해 주세요. 지구력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이 검사를 하실 때는 꼭 양쪽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왼쪽에 문제가 있다면 오른쪽 먼저 검사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을 검사하면서 내 양쪽의 차이가 50% 이상 차이 난다. 내가 만약에 오른쪽은 20초, 30초 이렇게 버텼는데 왼쪽은 5초도 못 버티거나 10초 이하로 버틴다? 그러면 이 검사에서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오십견과 다르게 이렇게 열중시어 자세를 할 수 있는데, 이 자세를 할 수 있는 이유가 회전근개라는 근육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통증보다는 근육들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다 보니까 이 동작을 누군가의 보조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을 이렇게 이 자세로 만들어 준 상태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 수 있는가를 확인해 봅니다. 들고 이 상태에서 유지하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검사와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되고, 양쪽 검사들을 꼭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검사는 이 배에다가 손을 갖다 대고 이 팔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배에다 손을 갖다 대고 내가 이 자세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검사는 꼭 양쪽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아픈 쪽이 아니라 안 아픈 쪽 먼저 꼭 진행해 주시고, 양쪽의 비교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 구분하는 방법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알고 내 몸에 적용해 가면서 내 몸 사용법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 몸 사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